어이없는 사고가 오늘 하와이 앞바다에서 일어났습니다. 최신예를 자랑하는 미국의 핵 잠수함이 일본의 한 수산고등학교 실습선을 들이받았습니다. 미국의 핵 잠수함과 일본의 유조선이 어제 걸프만의 호르무즈 해협에서 충돌했습니다. 비슷한 사고가 세 번째인데 이번엔 다행히 부상자와 기름 유출이 없었습니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에서 미군 해군 소속 잠수함과 수륙 양용함이 충돌했다고 AFP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미 해군 오함대는 이 사고로 잠수함에 승선하고 있던 해군 15명이 가벼운 부상을 입었으며 수륙 양용함에서는 부상 보고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일본 자위대의 잠수함이 물 위로 떠오르는 훈련을 하다가 바다 위에 화물선이 지나가는 줄 모르고 그만 부딪히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미소 냉전이 한창이던 1969년 소련의 K-19 핵 잠수함이 미국 잠수함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핵전쟁으로 번질 수도 있는 아찔한 순간이었는데요. 각종 사고가 끊이지 않아 과부제족이라는 별명이 붙었던 K-19 잠수함의 비화는 2002년 해리슨 포드 주연의 영화로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달 초에 대서양에서 영국과 프랑스의 핵 잠수함이 충돌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첨단 장비를 갖추다 보니 오히려 사고가 났다는 역설적인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달 10일 미국의 핵 잠수함이 급 부상 중에 일본 어선을 침몰시켜서 일본 열도가 그야말로 들고 일어났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본사 취재 결과 3년 전 우리나라에도 똑같은 상황이 발생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비행기하다 조타실에서 근무 서다 보면 앞에서 확 떠오르면 놀라지. 우리도 놀라가지고 물어보면 잠수함이라니까. 어이없는 사고가 오늘 하와이 앞바다에서 일어났습니다. 최신예를 자랑하는 미국의 핵 잠수함이 일본의 한 수산고등학교 실습선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실습선에 타고 있던 9명이 실종됐습니다. 도쿄 김성수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오늘 오전 8시 45분쯤 하와이 앞바다에서 미국의 핵잠수함 그린빌호가 물 위로 떠오르다 일본의 우와지마 수산고등학교의 참치잡이 해양실습선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충돌로 455톤급 해양실습선 에히메 마루호는 곧바로 침몰했으며 타고 있던 35명 가운데 26명은 구조되고 실습생 등 9명은 실종됐습니다. 구조된 실습선 선장은 잠수함이 갑자기 떠올랐다고 말했습니다. When we arrived on scene, there was various amounts of rafts. Looked about 6 rafts, and then a lot of debris in the water, and the submarine sitting on scene. 사고를 낸 핵잠수함은 지난 96년 취항한 최신의 로스앤젤레스급 잠수함으로 극도의 은밀한 작전 수행이 가능해 현재 가장 조용한 바다의 사냥꾼이라고 불리우고 있습니다. 관계자들은 잠수함이 떠오를 때는 사전에 음파 탐지기와 잠망경으로 다른 배가 있는지 여부를 충분히 확인하는데 어떻게 이런 사고가 났는지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사고가 난 해역은 평소 어선과 유람선이 많아 인근 진주만 기지 소속 미군 함정과 잠수함들은 작전 수행에 특히 신경을 써왔습니다. 도쿄에서 MBC 뉴스 김성수입니다. 미국 핵 잠수함과 일본 고등학교 실습선의 어제 충돌은 잠수함의 비상훈련 중에 일어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만 구체적인 원인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실종자에 대한 구조 작업을 계속하는 한편 일본 정부에 사과했습니다. 박선영 기자입니다. 미국 핵잠수함과 일본의 참치잡이 실습선이 충돌한 하와이 앞바다에서는 오늘 일본 선박에 탔던 실종자들에 대한 수색 작업이 하루 종일 계속됐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어제 사고를 당한 에이메 마루호가 일본을 출발할 당시의 모습입니다. 이처럼 환하게 웃으며 떠났던 35명 가운데 선원과 수산학교 실습생 등 9명이 현재 실종 상태입니다. 이들의 생존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사고에 대해 콜린 파월 미 국무장관은 오늘 고노 유헤이 외무상에게 전화를 걸어 사과의 뜻을 전했습니다. 미국 측의 잘못을 신속하게 인정한 셈입니다. 미 해군은 이번 사고가 잠수함에 긴급 상황이 생겼을 때 수면 위로 급부상하는 방법을 연습하는 도중에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In this particular case, they were using the emergency main Taos tank blow system. There was no emergency, but this is an operation that we do on a... 사고 원인을 놓고 전문가들은 먼저 일본 측 실습선의 엔진이 꺼져 있어서 잠수함의 음파 탐지기가 실습선을 포착하지 못했을 가능성을 들고 있습니다.
또 짙은 안개 때문에 잠수함이 충돌 위험 선박이 있는지 사전에 잠만경으로 확인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선영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일본 자위대의 잠수함이 물 위로 떠오르는 훈련을 하다가 바다 위에 화물선이 지나가는 줄 모르고 그만 부딪히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질 뻔했는데 일본 체면이 말이 아니게 됐습니다. 도쿄 송영근 특파원입니다. 파나마 선적 화학제품 운반선과 접촉사고를 낸 일본 해상자위대 잠수함 아사시오호입니다. 잠수함의 수직 방향타가 심하게 파손되어 있습니다. 훈련 중 잠수함인 아사시오호는 어제 오전 일본 남부 미야자키현 아브라츠항 앞바다에서 수면으로 떠오르는 연습을 했습니다. 아사시오호는 바로 위에서 화물선이 항해 중인 사실을 모른 채 올라오다 뒤늦게 스크류음을 듣고 급히 물속으로 방향을 틀었으나 결국 화물선과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海中ですと電波が通らないんで音を聞くしか方法がないんですね。海面の船の動きの確認がおろそかだった、不注意だったといった。 해상자위대는 승무원들이 다른 선박의 항해음에 신경을 쓰다가 바로 위 화물선 스크류음을 듣지 못한 것으로 보고 정밀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사고를 당한 화물선이 큰 배여서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자위대엔 비상이 걸렸습니다. と間違うと大惨事になる事故でございます。 일본은 지난 2001년 하와이에서 미국의 핵 잠수함이 일본 수산고등학교 실습선을 들이받아 학생 9명이 숨지는 사고를 당해 잠수함 노이로제에 시달려왔습니다. 언론들은 적군과 대적해야 하는 잠수함이 4,000톤급이나 되는 민간 화물선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사고를 낸 데 대해 어처구니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도쿄에서 MBC 뉴스 송영근입니다. 2010년 3월 26일 서해 백령도 앞바다 부근에서 1,200톤급 천안함이 침몰했습니다. 서해 북방 한계선 부근에서 경계 업무를 수행하던 초계 함이 갑자기 침몰한 이유는 무엇일까? 충돌음과 함께 해가 오른쪽으로 직각으로 90도 기울였습니다. 충돌음과 함께 해가 오른쪽으로 직각으로 90도 기울였습니다. 뭔가가 있네요. 뭔가가 있다. 뭔가가 있네요. 뭔가가 있다. 뭔가가 있네요. 뭔가가 있다. 그다음에 그 이후에 뭐 외부에 의한 폭발이라면 화약 냄새라는 걸 감지 못했을 리는 없을 것 같은데 혹시 화약 냄새라든지 여타의 폭발 징후라고 느꼈던 것들이 있었는지 경험한 분이 있는지. 예, 그 화약에 대해서는 제가 병기장이기 때문에 아마 제가 천안함 장병 중에 제일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또 탄약을 담당하고 있고 책임자이기 때문에 그 순간에 만약에 화염이 있다 그러면 배에 불이 날 것이고 그리고 화약 냄새가 분명히 진동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 화염 냄새는 전혀 나지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미국의 서재정 박사께서 이 사고의 원인을 추적을 하시다가 제가 쓴 책도 보시고 하고 좌초후 충돌이 맞다라고 결론을 내리세요. 결론을 내리고 그러면 이 충돌을 한 그 당사자를 어떻게 이송을 했을까를 조사를 많이 하셨습니다. 한국까지 오셔가지고 저기 진해 쪽도 샅샅이 훑으셨어요. 왜냐하면 그런 방식으로 끌고 나간 물체를 어디서 패키징 해가지고 결국 어디로 왔는가는 답이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하이파 조선소로 갔으니까. 확 최종 확인됐어요? 그거는 보도가 나와 있으니까요. 왜냐하면 전 세계에 뭐 잠수함이 수만 대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더군다나 우리가 몇 미터짜리의 급이라는 걸 알잖아요. 소위 말하는 돌핀급. 돌핀급 잠수함을 쓰는 나라는 원래는 뭐 독일 거지만 이스라엘 홀로코스트 그때 그걸로 해서 무상으로 6대를 주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에다가 독일이. 그게 이제 돌핀급 잠수함이에요. 그럼 이스라엘, 터키,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한민국 이 4개국 나라가 그 급을 쓴단 말이죠. 미국은 쓰지 않습니까? 미국에는 이제 그 급이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기껏해야 수십 척 중에 그 사고 이후로 사라졌다가 나타난 잠수함을 찾아보는 거죠. 그러면은 2012년 말에 2010년 3월 달에 사고가 났으니까 2012년 말에 이스라엘 하이파 조선소에서 돌핀급 잠수함 한 대가 2년간의 수리를 마치고 나옵니다. 그래서 그 배의 수리 내역을 보면 오버홀하고 그다음에 철판 크랙 간 거 수리하고 내부 있는 모든 클리닝 엔진 워싱 다 하고 그리고 모든 전자장비 교체하고
침수가 됐구만. 바다 물속에 빠지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수리를 그 잠수함은 하고 2년 만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소속 잠수함이. 그래서 그 연결고리가 그렇게 연결이 되고.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감행하자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이 화들짝 놀란 분위기입니다. 이스라엘 정부는 북한의 핵실험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고 현지 매체들은 북한의 핵기술이 이스라엘을 주적으로 삼는 이란을 넘어갈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카이로에서 한상용 특파원입니다.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감행한 다음 날 이스라엘 외무부는 북한 규탄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북한이 도발적 행동을 계속하고 있다며 핵무기 등 대량 파괴 무기 개발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중동 국가 중에서 북한의 핵실험을 비교적 신속하게 공개 규탄한 겁니다. 이스라엘 언론들도 연일 북한의 핵실험 여파와 향후 국제사회의 반응을 비중 있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란과 북한의 핵개발 협력 가능성을 우려하며 이번 핵실험이 이스라엘은 물론 중동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이란과 북한이 20년 가까이 관계를 유지해온 점에 주목한 겁니다. 여기에 이스라엘 정보당국 간부 출신은 현지 언론에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북한의 핵실험 장소를 선제 타격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냈습니다. 북한의 보복 공격이 발생하지 않고 미국의 정밀한 군사정보 입수를 전제로 달기는 했지만 이스라엘의 극단적인 불안감을 보여주는 대목으로 해석됩니다. 이스라엘은 그동안 북한의 핵무기가 이란 또는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손에 넘어갈 것을 우려해왔습니다. 일각에서는 이스라엘 정부가 북한의 핵실험을 계기로 이란과 북한을 더욱 압박하라고 미국 정부에 요구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카이로에서 연합뉴스 한상명입니다. 미 연합훈련 중이었고, 또 미 대사가 빨리 달려갔고, 미국의 관심이 대단하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잠수함이 아니냐 이런 설이 있긴 있었죠. 교수님이 말씀하신 거는 간단하게 말하면 배 밑바닥이 밑에서부터 위로 찌그러져야 되는데 기뢰였다면 배 밑바닥이 밑에서부터 위로 찌그러져야 되는데 수압위에서. 근데 지금 배 밑바닥에 난 상처는 위에서 아래로 난 상처라는 거죠. 그렇죠. 그죠? 예. 게스터빈실 떨어져 나간 부분은 위에서 밑으로 찌그러져 버렸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배 밑부분을 어떤 놈이 쳐서 배 밑으로 들어간 거죠. 그렇죠. 파손된 부분 길이가 한 8m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그 미국 잠수함은 그 8m에 갖다 끼기엔 너무 큽니다. 당시에 근데 그 미국 잠수함 말고 그 잠수함도 그 같이 그 합동훈련에 참가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잠수함의 그 길이, 그리고 지름 같은 걸 보면 특히 이제 지름이 중요하죠. 여기서는 그렇죠. 충돌의 가능성을 보니까 그 천안함이 생긴 구멍에 딱 맞는 크기입니다. 요 가설은 처음 들어보는 겁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미국 잠수함설은 들어봤어도 미국 잠수함의 크기를 봤을 때 그 배 밑바닥에 난 상처의 크기 안 맞는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예. 뭐 물론 이것만으로도 이제 그 잠수함이 충돌했다고 저희가 그 단정은 아니죠. 절대 아니죠. 없지만은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제 뭐 국정조사를 하든 뭐 뭐를 하든 그 진상규명을 하는 과정에서 이 가설도 체크해야 된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보고서에 실린 사진들을 자세히 검토를 해보면은 그 배의 밑바닥에 둥그렇고 커다란 구멍이 뚫려 있는데 이 구멍은 그 기뢰나 좌초로 생길 수 없는 그런 구멍이거든요. 그리고 이런 구멍은 그 보고서의 결론인 근접 어뢰 폭발로도 생길 수 없는 그런 구멍입니다. 그리고 이런 구멍이 근접 어뢰 폭발로 생길 수 없다는 거는 역시 이게 합조단 보고서에 있어요. 거기서 이제 그 버블 효과라는 거를 시뮬레이션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어뢰가 근접 폭발을 할 경우에 이 버블이라는 것이 생겨서 그 효과로 선박이 파손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그게 하나의 그 가설이고요. 그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아주 엄밀한 그 과학적인 시뮬레이션을 해봅니다. 근데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100이면 100이 다 그 선박이 밑에서 위로 찢겨지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위에서 밑으로 그 찢어지는 모습이 나타나지가 않아요. 배 아랫부분 중간 정도부터 배 가장 밑바닥 쪽을 향해서 배가 찢겨진 거군요. 그렇죠. 지금은.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좌초가 됐다가 그 다음에 충돌이 됐다는 설이죠, 지금 이게.
이제 그런 그 복합설을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손상 흔적만 놓고 봤을 때는 이제 좌초의 흔적이 확실하고 또 충돌의 흔적도 확실하다. 그러니까 초기에 좌초가 한번 되고 그 밑둥을 박아가지고 세동강이 났다라고 두 가지가 연속해서 일어났다라고 지금 추론을 해볼 수 있다. 네, 추론을 해볼 수 있다. 또 한 가지 덧붙여서 저희가 또 확인을 해야 될 거는 계속 그 제기되는 의혹 중에 하나가 그 소위 말한 그 제3위 부표 아닙니까? 그렇죠. 선수와 선미를 그 인양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과는 다른 제3위 장소에서 어떤 인양 작업을 했다. 저는 이제 그런 그 가능성을 그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 오늘 결론은 이게 폭발이 아닌데 폭발이라고 조작한 과학자가 있다. 주도한 과학자가 있다. 분명히 있다. 그 과학자 이름이 나오면 그 과학자더러 왜 과학적 진실을 뒤집었냐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두 번째로는 충돌 가능성이 존재한다. 라고 하는 문제 제기입니다, 이게. 이 말씀을 하시려고 미국에서 달려오신 다음에 요 말만 하고 미국으로 다시. 제가 어떤 분을 뵀는데 그분 편지를 잠깐만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는 신상철 씨가 제시한 또 다른 의견이 매우 흥미로웠다. 한주호 준이가 3월 30일 날 물속에 들어갔다가 사망하는 사고가 납니다. KBS 기자들의 취재에 의하면 그 지점은 한미도 아니고 함수도 아닌 용트림 바위에서 가까운 지점인데 그 밑에 검은 물체가 있고 그 물체에서 무언가 부지런히 건져 올렸고 헬기가 와서 2m짜리를 건져 올려서 먼 곳으로 싣고 갔고, 그런데 그 보도는 하루가 지난 다음 날 KBS에 일부 언론이 천안함 침몰 사건으로 순직한 해군 장병들의 명예를 실추시킬 수 있는 보도를 내보내자 국방부와 군 당국이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해군은 한준위가 함수 침몰 위치에서만 4번 잠수한 기록이 있고 UDT 동지회가 잠수 장소를 착각해 KBS 취재진에 잘못 증언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 문제는 수면하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그 관련된 영상과 뉴스가 KBS 서버에서 지워져 버려요. 제3의 부표는 왜 문제가 되는 것일까? 한주호 준이가 3월 29일 어군 탐지기를 이용해서 그곳에서 물체를 발견하고 부표를 직접 설치했다는 겁니다. 그건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천안함 함수 한미는 3월 28일 저녁에 다 찼습니다. 공식적으로. 한미는 어선이 찾았죠. 그럼 사고 이틀 뒤에 함수함미를 다 찾았기 때문에 그 위치에는 부표를 설치를 다 했고, 그런데 그 하루 뒤인 3월 29일 날 한주호 준이가 어군 탐지기를 이용해서 새로이 찾아야 될 물체는 한미도 아니고 함수도 아닌 것이죠. 그곳이 제3의 부표 위치인데 UDT 동지회 대원들이 추모제를 지내면서 그 용트림 바위 앞에서 있는 또 다른 부표, 함수, 한미와 관련이 없는 부표를 내려다보면서 조사를 읽고 부표가 보이는 곳에서 조사를 읽습니다라는 멘트를 UDT 동지회 회장이 직접 말을 하면서 추모제를 지냅니다. 군의 입장은 그 위치가 함수의 위치라고 강력하게 말했지만, 그렇게 본다면 KBS가 취재한 UDT 동지회의 취재 내용은 확실히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느낌이다. 그러면 그 위치가 왜 중요한 걸까? 신상철 씨는 KBS 기자로부터 들은 얘기를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어군 탐지기로 측정을 해봤더니 길이가 60m가 된다 그래요. 무슨 물체인지 모르지만 시커멓게 생긴 물체. 그리고 거기는 이 두 팔을 뻗어서 동그라미를 그릴 수 있는 해치가 있다 그럽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국기계양대, 2m가량 되는 국기계양대가 있다고 하는데, 천안함에는 둥그런 해치보다는 사각 해치가 많습니다. 특히 함수든 한미든 둥그런 해치를 찾아갈 필요가 없어요. 뭐 문만 열면은 전부 그 해치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둥그런 해치가 있는 구조물은 천안함과는 다른 구조물입니다. 그리고 길이가 60m라는 것도, 천안함은 길이가 87m입니다. 87m 천안함이
함수와 한미가 분리가 되면서 함수는 47m고요. 한미는 37m입니다. 그럼 길이도 맞지가 않죠. 그 1m, 1, 2m 차이 나는 게 아니라 십수메다가 차이가 난다는 것은 그것은 착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3의 부표에 깔아앉아 있는 물체, 그 물체는 그분들의 증언을 취합을 하면 일반적인 함선이 아닙니다. 잠수함입니다. 그 물체는. 그러면 왜 그 위치에 잠수함으로 추정될 수밖에 없는 그 물체가 깔아앉아 있었는지 여부, 그리고 왜 그것을 비밀리에 했어야만 하는지 여부, 이 모든 것이 제3의 부표와 함께 베일에 쌓여있는 부분이고요. 그렇게 연관을 짓다 보니까 천안함을 반파에 이르게 했던 것이 무엇일까라는 지점에서 제가 새로운 각도에서 조사를 하게 되죠. 천안함 좌측에 나 있는 커다란 데미지는 무언가 앞부분이 둥그런 물체가 충돌을 했다는 것을 저는 선체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발견을 했습니다. 선박이 철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튼튼하고 단단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생각 외로 참 선박은 약합니다. 얇습니다. 천안함의 외판이 불과 6mm밖에 안 되거든요. 6mm. 천안함 배 밑바닥은 1cm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 새끼손가락보다도 가늘죠. 그렇게 배가 얇습니다. 배가 얇아야지 많은 무거운 무기들도 싣고 미사일도 싣고 많은 탑재물들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철판을 얇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옆에 무언가 와서 부딪히게 되면 그대로 부서질 뿐만 아니라 어떤 물체가 부딪혔는지를 선체에 고스란히 남게 됩니다. 눌러져서. 천안함은 무언가 둥그런 물체가 옆에 와서 부딪혔기 때문에 나타나는 손상입니다. 그래서 저는 천안함이 좌초 후에 빠져나와서 기동력이 상실한 상태로 표류하던 중 그 밑을 지나던 또 다른 함선인 잠수함과의 충돌에 의해서 반파되었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고 그에 대한 증거들을 지금 계속 수집해 나가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한 부분이 그것을 입증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국방부 자체도 합조단에서 작성한 3D 영상이라든지 그러한 모습을 보면 둥그런 물체가 와서 부딪혔다는 것을 정확하게 나타내주고 있고 그리고 김태형 국방장관이 국회에서 국회의원들 앞에서 천안함 관련 보고를 할 당시에 전달된 VIP 메모 그 안에도 잠수함이라고 기록된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그거를 연필로 지워놨지만 그 지운 거를 벗겨내면 잠수함이라는 단어를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유일한 영상으로는 절단되는 순간의 TOD 영상을 국방부에서 공개를 했는데 그것이 의도적인지 실수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영상을 분해해 보니까 천안함 함수와 한미가 분리되기 시작하는 시점에 그 중간 지점에서 거꾸로 조류와 거꾸로 이동하는 새로운 물체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잠수함의 코닝타워로밖에 볼 수가 없는 물체 그리고 기동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천안함 함수와 한미가 절단되어서 분리되었을 때는 이미 엔진은 스톱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표류, 즉 조류에 흘러가는 상태일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거슬러가는 물체는 스스로의 동력을 갖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고 그래서 천안함을 반토막 낸 그 실체 그 실체가 동력을 가지고 움직이는 영상이 유일하게 TOD 영상에 잡혀 있습니다. 이런 모든 정황들로 인해서 제3의 부표 밑에는 또 다른 잠수함이라는 물체가 가라앉아 있다. 그 물체의 국적은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정황을 놓고 봤을 때는 한국의 잠수함도 아니고 당시 키리졸브 훈련에 참여했던 미국 소속의 잠수함과 한국 소속의 잠수함이 아닌 또 다른 제3국의 잠수함으로밖에 추정될 수가 없습니다만은 그것은 우리 천안함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데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고 아직도 재판 과정에서 또는 앞으로의 분석 과정에서 더욱더 밝혀내야 되는 그런 내용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핵 잠수함과 일본의 유조선이 어제 걸프만의 호르무즈 해협에서 충돌했습니다. 비슷한 사고가 3번째인데 이번엔 다행히 부상자와 기름 유출이 없었습니다. 송영근 특파원입니다. 어제 새벽 4시쯤 호르무즈 해협을 항해 중이던 일본 선적 대형 유조선 모가미가와호와 미군 핵 잠수함 뉴포트 뉴스호가 부딪혔습니다. 船長からは大きな音と同時に船体が大きく振動したと。 이 사고로 모가미가와호 왼쪽 뒷부분이 손상됐으나 승무원들은 다치지 않았으며 기름 유출이나 방사능 노출도 없었다고 일본 언론은 전했습니다. 모가미가와호는 원유 28만 톤을 싣고 사우디아라비아를 출발해 싱가포르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미군 측은 뉴포트 뉴스호가 자망 중이었고 인근 해역에서 통상적인 경계 감시 활동을 벌이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선박과 미 핵잠수함의 충돌 사고는 이번이 3번째로 지난 2001년과 81년 9명과 2명이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폭이 54km에 불과한 호르무즈 해협은 세계 원유 공급량의 40%가 통과하는 곳으로 선박 충돌 사고가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MBC 뉴스 송영근입니다. 이달 초에 대서양에서 영국과 프랑스의 핵 잠수함이 충돌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첨단 장비를 갖추다 보니 오히려 사고가 났다는 역설적인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양찬승 특파원입니다. 영국과 프랑스의 최신 핵 잠수함 2척이 이달 초 중부 대서양 해저에서 충돌했습니다. 사고 잠수함은 HMS 벵가드와 르 트리옹팡으로 영국과 프랑스가 자랑하는 최신의 핵추진 잠수함입니다. 장착할 수 있는 핵미사일 수만 각각 16개입니다. 사고 당시 두 잠수함은 중무장한 채 별도의 작전을 수행하던 중이었습니다. 양측의 탑승자 240여 명 가운데 사상자는 없는 거로 알려졌습니다. 영국 국방성은 사고에도 불구하고 핵 안전에는 전혀 이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언론들은 충돌 방지 레이더와 첨단 음파 탐지기를 갖춘 두 잠수함이 어째서 충돌을 피하지 못했는지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두 잠수함 모두 적에게 노출되지 않는 스텔스 기능을 장착했을 가능성을 점치고 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 국방부는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라며 자세한 논평을 거부했습니다. 모스크바에서 MBC 뉴스 양찬승입니다. 지난달 10일 미국의 핵 잠수함이 급 부상 중에 일본 어선을 침몰시켜서 일본 열도가 그야말로 들고 일어났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본사 취재 결과 3년 전 우리나라에도 똑같은 상황이 발생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사고 처리는 판이하게 달라서 우리 측 어선이 가해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호 기자입니다. 지난 98년 2월 11일 새벽 5시 반 부산 영도 앞바다 6마일 해상을 지나던 27톤급 연안어선 영창호는 부상 중이던 7,000톤급 미국 핵잠수함 라홀라호와 충돌했습니다. 배 밑부분에 큰 구멍이 뚫린 영창호는 순식간에 수직으로 가라앉았고 성장 정창수 씨와 선원 4명도 함께 바닷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갑자기 안 올라왔으면은 우리가 내다려 할 수 있는데 갑자기 올라오니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지요. 정 씨와 다른 선원들은 가까스로 사고 잠수함에 의해 구조돼 생명을 건졌습니다. 문제는 조사 과정입니다. 선장 정 씨는 물 위로 올라오던 잠수함을 피하지 못해서 사고가 났다고 호소했지만 해경은 그런 정 씨를 오히려 업무상 과실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반면 미군 잠수함에 대해서는 충돌 부분에 사진 촬영도 못한 채 불입건했습니다. 누구만으로도 우리한테 협조는 없었어요. 보안상 안 된다 해가지고 자기들이 처리한 겁니다. 미군은 한국 정부의 합동 조사 요구를 거부하고 일본에 있던 미 7함대 조사단을 급파해 자체 조사를 실시했지만 조사 내용은 끝내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해군 고위 관계자는 미군의 조사 결과 잠수함 측의 잘못이 드러나 함장과 부함장이 해임된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정 씨 등은 미군 측으로부터 가까스로 요구액의 절반 정도인 2억 2천만 원을 받아냈습니다. 생업을 포기한 채 8개월을 매달려서 얻은 결과입니다. 사고로 배와 선박 허가증까지 빼앗겨버린 선장 정창수 씨. 정 씨는 고향을 등지고 속초에서 남의 배를 타고 있습니다. 이 무슨 대한민국 법이 이렇게 해와고 좀 범인들을 못 삽니다. 잠수함과 충돌 사고가 있었던 부산 영도 앞바다입니다.
부산항의 입구에 해당하는 이 해역은 하루 평균 수백 척의 크고 작은 배들이 오가는 곳입니다. 우리도 경비하다 못하셔서 근무 서다 보면 앞에서 확 누구는 놀라지. 우리도 놀라가지고 모르고 보면 잠수함이라니까. 부산항 앞바다는 선박들의 진행 항로와 잠수함의 작전 항로가 겹쳐 있어 비슷한 사고의 가능성이 여전히 높습니다. MBC 뉴스 이상호입니다.